베이노믹스 Principle of Economics 7회차 외전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강성훈 교수님의 경제원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수업이고요. 정석근 교수님이나 백명호 교수님 경제원론 수업을 들으신다면 이 수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미시경제학을 들으신다면 들으셔도 뭐 도움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시경제학에서 특히 미시경제학 1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니까. 강성훈 교수님 경제원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미시경제학만 다루셔서 즉 거의 미시경제 원론에 가까워요. 수업이 경제원론보다는. 그래서 미시경제학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인 맨큐에 있는 내용보다는. 그래서 소비자 이론을 우리가 무차별 곡선 이론을 통해서 X제와 Y제를 어떻게 소비해야 가장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그것을 각각 X제와 Y제를 얼만큼 소비할지를 직접 값으로 계산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백명호 교수님 이나 정석근 교수님의 경제원론 수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네,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미시경제학 가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만, 안타깝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성훈 교수님 수업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큰 문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제 교환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크게 연습 문제를 제가 2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는 연습 문제 1번은 이제 예산선에 관련된 문제고요. 그래서 예산선을 어떻게 그릴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냥 제가 이제 답만 간단하게 써드린다면, 예산선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하게 1000x1 그 다음에 뭐 2000x2 그 다음에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선을 직접 그리시면 돼요. 좌표 하시고,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제와 2의 가격이 2,000에서 5,000으로만 상승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변화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5,000원으로 오른 상태라면 X제는 20개 구매할 수 있고 X1제는 맞나요? 예, 맞죠. 얘는 100개를 구매할 수 있는데 100개를 구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100, 그리고 여기 자 원래 2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20입니다. 좀 더 잘 그려볼까요? 차분하게. x1, x2가 있으면 얘가 100일 거고 얘가 20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렇게 바뀐 예산선 체계에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라는 것이냐면, 이제 제와 2의 가격이 5,000원 오른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정부가 제와 2의 1인당 최대 구매량을 5개로 제한시킨 거죠. 마치 마스크 오브제와 비슷하게 줄인 거예요. 즉 요만큼 구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구매 능력이 존재하는데 구매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수량이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정부가 딱 정책을 시행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존재했던 요 구간은 구매할 수가 없고요. 이제 예산선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5개를 다 구매하고서 요 지점이 뭐 이게 75가 되겠네요. 뭐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선이 원래는 이렇게 직선이었는데 이렇게 꺾은 선의 예산선도 존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였고요. 이런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가능성 적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요. 경제 원론이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에서도 이런 문제 잘 안 나옵니다. 네, 미시경제학에서도 미시경제학 가면 오히려 역으로 이런 문제가 쉽다고 해서 문제가 안 나와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서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예산선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사실 1번은 오늘 이 외전 강의에서 핵심은 아니고요. 2번이 훨씬 더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존재하고
그리고 예산선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제가 지금 x1제와 x2제로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x1제와 x2제가 존재하고요. 예산선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선 같은 경우에는 예산선 식을 먼저 그려본다면 예산선은 이렇게 그리고요. 예산선 식부터 쓴다면 여기서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1 x1 더하기 1 x1는 60, 아니 x2는 60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소비자 균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존재하는데 얘가 무차별 곡선인 거예요. 효용함수가 x1과 x2의 효용 관계를 효용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관계를 나타낸 여기에 곧 무차별 곡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효용 체계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무차별 곡선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궁극적으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만나게 되는 그 지점에서 효용이 극대화가 되는 거고, 그 점이 소비자 균형이 되겠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접해야 되는 거죠. 얘가 지금 60이고 얘가 무차별 곡선입니다. 얘도 60이고 이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게 예산선입니다.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 어떤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구하죠? 미분하면 됩니다. 예, 당연하지만 미분하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함수가 왜 이렇게 생겼냐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어떤 유틸리티가 존재해요. 유틸리티가 100이면 100, 뭐 1000이면 1000, 그런 유틸리티의 레벨이 존재하는 거고, 걔네들의 x1과 x2의 그런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u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상수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 그래프에서 놓고 보는 x1과 x2의 조합은 궁극적으로 수직적으로 그래프로 놓고 봤을 때 x2로 놓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2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k분의 x1의 2분의 1승분의 k가 x2의 2분의 1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x2를 2분의 1승이니까 제곱 2분의 1승에 제곱을 시켜볼게요. 그럼 양변의 제곱을 시켜본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x2는 k제곱이 분자로 들어가 있고 x1이 분모로 들어가 있겠죠. 자, k2는 k가 상수라면 k2도 k2제곱도 상수고요. 그러면 x1분의 k제곱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분수함수죠. 왜? 분자에 상수 있으니까. 분수함수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그런 곡선이 생기겠죠. 분수함수는 다른 말로 유리함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게 그려지겠죠. 우리 이 분수함수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이미 공부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패스를 하고,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고요. 자, 다시 다 정리해서, 그러면 이 분수함수를 우리가 한번 미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을 해보는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MRS라고 하기로 했었고, MRS x1과 x2의 MRS니까 얘의 경우에는 MRS xy가 MUy분의 MUx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Ux2분의 MUx1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구해주면 돼요. 근데 MU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토탈 레비뉴가 존재하고
토탈 레비뉴가 존재하고 죄송합니다. 토탈 유틸리티가 존재하고 그것을 x1으로 미분한 거죠. 즉 쉽게 말해서 편미분한 건데 토탈 유틸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한데 그 중에 x1제의 소비를 늘리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토탈 유틸리티가 변하겠죠. 그랬을 때 x1만 변했을 때 토탈 유틸리티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만을 놓고 보는 게 뭐예요? 한계 효용이죠. x1제의 한계 효용입니다. 그것이 MUX1이고요. 그것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도 밑에를 x2로도 표현할 수 있죠.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런데 토탈 유틸리티 펑션이 뭘까요, 여기서? 놀랍겠지만 얘입니다. 놀랍겠지만 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이제 편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편미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위에 있는 분자 같은 경우에는 x1만 변수로 놓고 x2, x3, x4 다른 변수들은 다 상수로 놓고 보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가 미분을 할 때 위에 x1만 편미분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놓고 우리가 미분을 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즉 x2의 2분의 1승을 k라고 만약에 치환을 시킬 수 있다면 쟤를 그냥 상수로 놓고 우리가 미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미분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워룰 1회차 4강에서 경제기초 수학 시간에서 제가 다뤄본 바 있습니다. 어떻게 미분을 하냐면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요. x1에 지수에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k도 그대로 곱해줘야 되죠. 근데 k를 뭐가 k로 치환된 거죠? x2의 2분의 1승이 k로 치환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x2의 2분의 1승을 기입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토탈 유틸리티 펑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요 함수가 요게 토탈 유틸리티예요. x1과 x2로 이루어져 있는 토탈 유틸리티인 거죠. 그 펑션에 x2로만 변수로 놓고 다른 거는 상수로 놓고 보고 싶은 거예요. 자, x1의 2분의 1승을 k, 즉 상수라고 놓고 x2만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 함수를 미분하면 2분의 1승이 앞으로 오고요. x2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오겠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k를 곱해줘야 돼요. 상수가 있으니까. 우리 3x 이런 것도 3 2분의 1 3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미분하니까 요거 앞으로 끌어내줘야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끌어내줘야 되는데 여기서 k가 지금 뭐죠? 뭐가 지금 k가 된 거죠? x1의 2분의 1승이 k가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거를 조금 더 잘 놓고 볼게요. 이런 식으로 놓고 보지 않고, 자, 저 식에서 일단은 2분의 1과 2분의 1은 날아갑니다. 분자 분모에 동일하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x2의 2분의 1은 뭐예요? 루트 x2예요. 그쵸? x2의 마이너스 1승은 뭐예요? x2분의 1이에요. 즉 분자면 그러니까 분수꼴로 들어가 있으면 루트꼴인 거고요. 무리수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지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면 분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루트로 표현하는 건 좀 잠시 있다가 한번 해보고, 뭐 루트로 해서 한번 해볼까요? 루트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루트로 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자, 쟤는 그럼 분수꼴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는 x2의 2분의 1승이 분자의 분자가 있는 거고, 분자에 x1의 2분의 1승은 분모꼴로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함수를 번분수꼴로 제가 지금 바꾸려고 해요. 분수에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 그 꼴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x1의 2분의 1승은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분모에서 분자에 포함이 되는데
요 x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분모에서 분모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냐면, 얘 분모, 궁극적으로 분자의 분모니까 분모죠. 얘는 분모의 분모니까 분자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x1승이 x1 재화 x1이 2분의 1이 분모에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2분의 1을 자, 밑에다 적겠습니다. 밑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x1의 2분의 1에 x1의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쵸? x2의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궁극적으로 근데 쟤네들을 곱하면 4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루트예요, 루트. 그러니까 자, 얘네들이 x2의 4분의 1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얘네들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위쪽으로 표현할게요. 이거 지우고. 자, 얘네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루트 x2 곱하기 루트 x2고요. 루트 x1 곱하기 루트 x1이에요. 이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4분의 1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1이 되는 거죠. 루트와 루트가 곱해 있으니까. 즉 x1과 x2의 비율로 MRS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함수의 꼴에서는. 자, 우리 지금 MRS 구했습니다. MRS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x1을 가지고 토탈 유틸리티 펑션, 즉 무차별 곡선 함수를 미분해요. 그리고 x2로도 미분해요. 미분하고 나서 걔네들의 비율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걔가 MRS예요.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자, 그렇게 뭐 수학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x1과 x2가 MRS고요. 자, 그런데 소비자 균형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죠? 아, 다들 알잖아요. MRS와 상대 가격이 같아지는 PY분의 PX가 같아지는 그 지점에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균형이 달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PX와 PY 여기 같은 경우는 재화 1과 재화 2니까 P1과 P2라고 한다면 여기서 재화 1의 가격은 얼마예요? 1이죠. 재화 2의 가격은 얼마예요? 1이죠. 즉 1이 됩니다. 그러면 MRS와 PY분의 PX가 같아지는, 즉 예산선의 기울기가 1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x1분의 x2가 1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x1제와 x2제의 소비의 조합이 동일하게 내가 재화를 구매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걸 또 지우고 자, x1과 x2가 같아지는 그 지점에서 소비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그 지점이 어디야? 를 놓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모두 다 사용하는 게, 최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산선이 존재하고, 근데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었었냐면 x1과 x2의 소비를 동일한 개수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었어요. 즉 여기서 x2를 x1으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60이 되겠고요. 그래서 x1과 x2가 모두 다 30으로 같아지는, 즉 여기서 x1의 균형 구매량과 x2의 균형 구매량이 각각 30으로 같아지는 이 지점에서 소비자 균형이 달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좀 어려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처음에 뭘부터 했냐면 일단은 MRS부터 구했어요. MRS는 어떻게 구했어요? mu y분의 mu x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mu 같은 경우에는
MU 같은 경우에는 토탈 레비뉴에 그 재화만 편미분을 해야 돼요. 상수로 취급하고 편미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소비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지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조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MRS랑 PY분의 PX가 같아지는 이 지점을 찾아서 소비자 균형의 그런 균형식을 찾아요. 균형식을 찾고 그것을 예산선에 대입합니다. 예산선에 대입하면 궁극적으로 XJ와 YJ의 조합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그려주면 결국 이 2번의 1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연습을 해야겠죠. 단순하게 그냥 했다가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 번 연습을 해봐야 MRS를 끌어내보고 이걸 해보고 예산선에 대입해서 X와 YZ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봐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뭐 다양한 꼼수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이렇게 푸시길 바라겠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미시경제학을 가게 되면 라그랑지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라그랑지 펑션 같은 경우에는 미시경제학 가서 배워도 늦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서 풀어보는 것을 일단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풀어봐야 돼요. 자, 1번은 끝났고요.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저러한 가격의 조합에서 어떻게 변화했다라는 것이냐면 가격이 재화 1의 가격이 재화 1에서 2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즉 이런 식으로 가격 체계가 변화했다라는 거죠. 보이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격 효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가격 효과 보죠. 가격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더 적게 사야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여긴 뭐 보나마나 3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산선의 기울기가 2죠. 2가 만나는 그 직선을 그려줘야죠. 평행하면서 접하게 그려봤어요.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지점이 원래 최초 소비점이었고 이 지점을 A-점 그리고 최종 지점을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서 무차별 곡선을 다른 색으로 그려볼까요? 이걸로 그려보니까 조금 헷갈리니까 무차별 곡선을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요점 그 다음에 요점에서 A점 그 다음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라고 놓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A점에서 A-점으로 간 게 대체 효과죠. 기존에 존재하는 효용 체계를 만족하면서 가격 체계만 변했을 때, 즉 상대 가격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소비 체계가 가져가는지를 놓고 보는 게 대체 효과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게 소득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가격이 변화하면서 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는 게 소득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래 소비 함수 원래 효용 함수가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모든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효용이 100이냐 150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MRS는 뭐였어요? 아까? MRS 아까 구했죠? 뭐였죠? X1분의 X2였습니다. 아까 구하면 이 여러한 효용함수를 조금 어렵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통 MRS가 구해지게 돼요. X1분의 X2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하간에 요게 소비자 효용 곡선인 그러니까 MRS인데 우리가 얘가 원래 기존에 존재했던 1번 예산선 그리고 이거를 노란색으로 하지 않고요.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1번 예산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체 효과를 보기 위한 예산선이 1번 다시 예산선 그 다음에 최종 예산선이 2번 예산선이라고 한번 쳐본다면 1번 예산선 같은 경우
이미 구해져 있죠. 여기 1번 예산선입니다. 그쵸? 그리고 2번 예산선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얘예요. 그쵸? 그런데 1번 다시 예산선은 알 수가 있나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요 점을 지나는 요 효용체계는 알아도 요 예산선의 절편값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는 알 수 있나요? 가격체계는 알 수 있죠. 가격체계가 이거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A점은 궁극적으로 1번 예산선과 주황색, 이 밖에 있는 살구 색깔의 주황 색깔의 예산선, 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걸 놓고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지만 MRS, 이 무차별 곡선 같은 경우에는 MRS가 X1분의 X2였고요. 그리고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지금 뭐죠? 네, P1분의 P2가 P2분의 P1이 궁극적으로 P2분의 P1이 궁극적으로 1이기 때문에 1분의 1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X1과 X2가 같은 지점에서 소비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거를 예산선에다 대입을 해봤더니만 아까 어떤 결론이 나왔죠? 그쵸, 그게 곧 30씩 요거를 예산선에다 대입을 하면 30씩 구매를 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A점은 구했습니다. A점은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A 다시점을 구해야 되는데 2번이란다. 죄송합니다. 1번 다시 예산선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황 색깔의 예산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거죠. 근데 이 주황 색깔의 예산선, 무차별 곡선은 이미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틸리티가 얘가 몇이에요? XJ를 30개 구매하고 X2를 30개 구매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30개 구매하고 30개 구매하는 거예요. 즉 여기 지금 30과 30인 건데 궁극적으로 30과 30인 건데 A점이 여기서의 유틸리티는 여기다가 그냥 30과 30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틸리티는 30 루트에 30 루트니까 곱하면 30이 나와요. 궁극적으로. 자, 유틸리티 바깥쪽에 있는 유틸리티는 30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 다시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도 유틸리티는 30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자, 일단 잘 보세요. 지금 저 지점에서 P1과 P2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P2는 1이고 P1이 2니까 상대 가격이 2입니다. 그쵸? X1제가 X2보다 2배 더 지금 비싼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MRS는 똑같이 X1분의 X2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같아져야 되니까 X2는 X1의 2배만큼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재화 1, X1의 재화가 가격이 2배 상승하면서 XJ의 X2, 재화 2의 가격은 그대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화 2를 더 많이 소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거를 예산선에다 대입할 수 있어요? 예산선 지금 여기 모르잖아요. 소득을 모르잖아요. 저 지금 소득을 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소득 모르죠. 그럼 이거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자, 지금 X1의 2분의 1승이고 X2의 2분의 1승이죠. 자, 저 조합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X1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X2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저 무차별 곡선의 효용은 30이죠. 30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X1과 X2의 관계가
x2를 x1보다 2배 더 많이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여기로 계산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즉 x2 자리에다 x1을 대입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x1 같은 경우에는 풀려 나오고 2 같은 경우에는 루트 2로 남겠죠. 예. 얘가 30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x1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소비를 하는 거냐면, 이거를 루트 2로 이렇게 계산한다면 궁극적으로 15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요 지점 같은 경우 x1은 15 루트 2만큼 구매를 하는 거고, x2는 얼마만큼 구매해요? 여기에 2배만큼 더해져서 30 루트 2만큼 구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예산선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저기 예산선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해서 60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y 절편 같은 게 60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쵸? 네. 여기에 지나는 여 점들이 얘는 이제 15 루트 2고 얘는 30 루트 2가 될 겁니다. A점 같은 경우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A 다시점 같은 경우 저렇게 최적화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점에서는 2번 예산선과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접하면 되는 거죠. 자, 안쪽에 있는, 자, 그거는 지금 바깥쪽에 있는 예산선 중에서 요 파란색 예산선은 지금 같죠. 남색 예산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안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도 마찬가지로 x1분의 x2예요. 자, 그렇더라면 지금 얘 같은 경우 얼마만큼 소비를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최적화식을 도출할 수 있고, 최적화식을 도출하면 이것을 예산선에, 이번엔 예산선에 대입을 하는 거죠. 예산선에 대입을 해서 그대로 문제를 풀게 되면 4x1이 60이 되기 때문에 x1은 궁극적으로 15만큼 구매를 하고 x2는 궁극적으로 30만큼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죠. 자,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30이 되고, 아이고, 여기가 30이 되고 여기가 15가 되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B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A점에서 B점, A 다시점으로 가는 게 대체 효과고요. A 다시점에서 B점으로 가는 게 소득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구했습니다. 이제 A점에서 A 다시점으로 가는 게 대체 효과예요. 그쵸? 대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지금 30씩 구매하다가 요만큼 적게 구매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YJ의 대체 효과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는데 30씩 구매하다가 이제 30 루트 2만큼 구매하죠. 그쵸? 요게 이제 YJ의 대체 효과가 되는 거죠. XJ의 가격이 변하면서 상대 가격이 변하면서 XJ와 YJ의 그런 소비재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 다시점에서 B점으로 가는 게 소득 효과죠. 소득 효과의 경우에는 XJ 인컴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15 루트 2에서 15만큼 변한 거니까 15 루트 2에서 15만큼 뺀 거고요. 반면에 Y 인컴의 델타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30 루트 2에서 30으로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빼면 된다는 겁니다. 네, 저게 소득 효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음량 같은 거는 뭐 대체 효과나 소득 효과는 많이 따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크게 따지실 필요는 없고요. 정확하게 따지실 거면 지금 제가 쓴 것에 다 마이너스를 취해준 게 정확한 값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볼 때도 출발한 점에서 최종점을 빼는 것이 아니라 최종점에서 출발한 점을 빼잖아요. 수학적으로 놓고 볼 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이 조금 더 맞고요. 뭐
뭐 바꿔서 굳이 쓴다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바꿔서 쓴다면 뭐 굳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각각 구했습니다. 자, 좀 길었어요. 지금 이번 텀이 생각보다 긴데 소비자 균형 제가 여기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요. 대체효과나 소득효과, 즉 가격효과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 세 점에서 소비자 균형을 다 찾아야 돼요. A점, A-점, B점에서 다 찾아봐야 됩니다. 원래는 미시경제학 가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라 라그랑지를 써서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이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풀어야만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풀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푸는 건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풀면 뭐 그렇게 풀 수 있으면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만, 근데 자 먼저 볼게요. 처음 출발하는 점과 최종점은 우리가 뭘 알고 뭘 모르냐면 예산선의 소득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명목소득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득은 알 수 있는데 그 예산선의 접하는, 즉 이 A점과 이 B점의 접하는 예산선의 효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이 값을 아직 구하기 전까지는 효용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식을 다 구하죠. 지금 보면 다 구하고 나서 요거 다 구했어요. 구하고 나서 A점과 B점은 그거를 예산선에 대입을 해서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예산선의 모든 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개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대입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A-점 얘는 좀 특이하죠. 왜? 얘는 우리가 뭘 몰라요? 소득을 모르고 효용을 알아요. 효용을 어떻게 알아요? 얘를 유틸리티 펑션에 대입을 하게 되면 효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A점과 A-점은 무차별 곡선이 같은 무차별 곡선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A-점 같은 경우에는 저 나머지 두 점과 다르게 이렇게 소비자 균형식을 도출하고 나서 그것을 무차별 곡선에 대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값을 나눠줘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고 그것만 정확하게 분간해서 푼다라면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산이 크죠. 거의 처음 애기들 보고 지리산, 한라산, 백두산 등반하라는 그런 시기니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연습을 조금만 하면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고 조금만 연습을 하다 보면 바로 체화시킬 수 있어요. 어려운 내용 없고요. 그냥 해야 되는 게 많아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MRS와 P2분의 P1 혹은 PY분의 PX를 계속 구해줘야 되는 문제가 줄줄이 있어서 우리가 구하기가 되게 까다로워 보일 뿐이지 내용 자체는 엄청나게 깊진 않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내가 뭘 했고 뭘 다음에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면서 이쪽 문제를 꼭 다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